파시즘. 이 단어 우리 정말 많이 듣죠? 뉴스에서도 나오고 토론에서도 빠지지 않고요. 그런데 정치 분석가들이 말하는 파시즘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자, 오늘 그 속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 보통 자유주의나 공산주의 같은 이념들은 딱 정해진 이론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파시즘은 좀 달라요. 고정된 철학이라기보다는 뭐랄까 계속해서 움직이는 어떤 행동에 가깝다는 거죠. 그러니 한마디로 이거다 하고 정의하기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갈 길은 이었습니다. 먼저 파시즘을 정의하는 게 왜 어려운지 알아보고 흔한 오해들을 좀 걷어낸 다음에 그 핵심 동력인 감정을 분석해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정의를 세우고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정의의 문제부터 시작해 볼게요. 앞서 말했듯이 파시즘에는 바이블처럼 여겨지는 핵심 이론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계속 움직이는 관역을 맞추려는 것처럼 그 실체를 파악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거부터 확실히 해두죠. 파시즘이 아닌 것들. 흔히들 하는 오해부터 좀 걷어내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모습이 보이거든요. 첫 번째 오해, 바로 이거죠. 파시즘은 그냥 미치광이 독재자 한 명 때문에 생긴 거다. 모든 걸 한 사람의 광기로 설명하려는 아주 단순한 생각입니다. 근데 이 설명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걸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아니 어떻게 독일이나 이탈리아 같은 당시 최고의 문명 국가에서 수백만 명이나 되는 평범한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적으로 따를 수 있었을까요? 한 명의 미치광이만으로는 이게 설명이 안 되죠. 두 번째 흔한 오해는 이겁니다. 파시즘은 그냥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찍어 누르려고 만든 경제적인 도구일 뿐이다 라는 시각이죠. 하지만 이 주장도 파시즘이 가진 그 엄청난 대중적인 인기를 설명하진 못해요. 이건 단순히 부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었거든요.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진심으로 열광했습니다. 그 열기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오해를 걷어냈으니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파시즘을 이해하려면 이성적인 분석만으로는 부족해요. 그 운동을 움직였던 그 뜨거운 감정의 엔진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자, 분석가들은 파시즘을 움직이는 네 가지 핵심적인 열정을 꼽는데요. 첫째는 이대로는 다 망한다. 이 평범한 방식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위기가 닥쳤다는 그런 위기감입니다. 둘째는요, 우리는 피해자다. 사악한 적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있다는 피해자 의식이죠. 이게 있으면 어떤 보복도 정당화되는 거예요. 셋째는 말은 이제 그만 행동으로 보여주자는 겁니다. 지긋지긋한 토론이나 타협 대신에 직접적인 행동이 최고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넷째, 우리 민족이 최고다라는 집단 우월주의입니다. 우리 그룹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뜨거운 감정들을 하나로 모아서 파시즘이란 게 대체 뭔지 새로운 정의를 한번 내려보죠. 조각들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파시즘이란 공동체가 망해가고 있다는 강박, 그리고 우리가 피해자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민주주의 같은 건 다 집어던지고 구원적 폭력을 끌어안는 대중을 동원하는 그런 정치적 행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종종 기존의 권력을 가진 엘리트들과 손을 잡는다는 점이에요. 쇠퇴와 피해 의식에 대한 집착, 민주주의의 포기, 폭력의 정당화, 그리고 기득권과의 결탁, 이 네 가지가 핵심입니다. 이게 전통적인 독재랑 파시즘이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이에요. 아주 결정적인 차이죠. 옛날 독재자들은 국민들이 그냥 조용히 정치에 신경 끄고 살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파시즘은요, 정반대입니다. 대중의 열광적인 지지를 먹고 살아요.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환호하고 행진하는 걸 원하죠. 바로 이 에너지가 파시즘의 동력인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네요. 이 모든 역사적 분석이 지금 여기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래의 파시즘은 우리가 아는 그 모습, 스와스티카 같은 상징을 달고 오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대신에 그 시대, 그 나라에서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애국적인 상징의 얼굴을 하고 나타날 거라는 정말 소름 돋는 경고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상징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깃발 아래서 어떤 행동이 벌어지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 행동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폭력을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바로 그걸 봐야 한다는 거죠. 오늘의 이야기를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저 제복, 저 깃발 너머에 있는 진짜 행동을 꿰뚫어보는 눈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건 그냥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질문일 겁니다.